자, 여기는 DB 고시학원. 저는 한국사 오태진 강사. 2025년도 6월 21일 지방직 드디어 끝났습니다. 오늘은 6월 27일이고요. 여러분들 이틀 끝나고 이틀 뒤에 여러분들께 이 해설 강의 해드리려고 왔어요. 안 할 순 없고 당연히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강 수강생 평균 한국사 득점 90점. 와! 1등 100점 만점. 우와! 2등 95점. 우와! 굉장하죠?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 시험지 다 찍어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바로바로 채점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100점입니다. 그래서 와! 이러고 다 했어요. 95점이에요. 17번 하나 틀리셨네요. 그랬더니 막 17번을 잘못 봤다 이거야. 막 옳은 것은 인 줄 알았다고 옳지 않은 것은 인데 이러면서 95점.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좋은 그런 그 기운을 받아갔다. 실제로 시험장 가서 제 목소리가 들렸대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 좀 꽂히는 목소리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랑 얘기하다 보면은 목소리가 너무 꽂히는데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징그럽대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징그럽든 안 징그럽든 꽂히면 된다. 꽂히면.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목소리가 들리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 난이도 어땠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쉬웠습니다. easy입니다. easy. 그래서 왜 게임할 때도 easy, normal, 그다음에 difficult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이번 시험은 easy였다. 왜? 폐지되기 전 이제 두 번째거든요. 내년이면 이 시험이 이제 폐지가 되는 거라 폐지되는 시험은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되지 않아요. 근데 뭐 물론 출제위원님 한번 못 해봐라 이러면서 뭐 어렵게 될 수도 있지만 거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쉽게 나올 거라고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누차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쉽게 나왔고, 심지어는 모의고사를 보면은 제가 몇 점 나올지 알거든요. 그래서 100점일 거고 95점일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제 말한 대로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마지막 1년 이제 저는 남았는데요. 이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내년 시험까지 유종의미를 잘 거둘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사 때문에 합격시켜드린다. 이 약속을 올해도 지킬 수 있었어요. 최종 합격도 다 됐죠? 최종 합격하신 분들 다 축하드리고, 우리 DB고시학원, 대방고시학원 수강생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에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어요. 우리 학원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학원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해설 강의 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신석기 시대 나왔어요. 자, 신석기 시대 하면 갈돌, 갈판, 비살무늬 토기, 농경, 모축 이게 다거든요. 뭐가 나왔을까? 그렇지, 갈돌, 갈판 나왔죠?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안 보고 말씀드리죠. 갈돌, 갈판. 비살무늬 토기, 농경, 목축 안 나왔지만 뼈바늘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 갈돌과 갈판을 사용하여 이게 신석기 시대. 뼈바늘을 사용하여 이게 신석기 시대. 나머지 오답. 청동기 정답 기억 디귿 1번이고요. 문제 없고요. 2번 가나라. 가나라는 어느 나라냐면은 왕을 마땅히 죽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여죠. 그래서 죽음을 부여해 주겠다. 흉년이 들면 왕을 마땅히 바꿔야 된다. 이게 우리 민족 정서죠. 경제가 어려우면 왕을 마땅히 바꿔야 한다. 그래서 정권 교체됐죠. 이번에 똑같은 거예요. 부여입니다. 그래서 부여 그러면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정답 2번 마가, 우가, 가축 이름. 문제 매우 난이도 쉬웠습니다. 3번 다음 외교문서 작성한 나라. 외교문서 작성한 나라 나오면 무조건 발해예요. 왜? 시험 문제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 외교문서를 작성한 나라는 발해예요. 외교문서 작성했는데 나라 물어보는 거 발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박스 안 봐도 발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힌트 무예가이죠. 무예가 대무예. 그래서 정답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3번이죠. 집사부 나오면 신라거든요. 그래서 신라 시대 관직이 집사부니까 3번은 신라고 나머지 1, 2, 4 모두 발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문제 매우 쉬웠습니다. easy. 4번 미추신 국왕 힌트 2차돈. 2차돈이 순교했다. 불교 공인하는 과정에서 죽었죠? 법흥왕 찾으면 돼요. 그래서 법흥왕 찾는 문제로 틀린 것 정답 4번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신라왕, 지증왕 정답 4번 나머지 병부 설치, 율령반포, 불교 공인, 건원연호 사용, 금관가야 복속 모두 법흥왕입니다.
다 나왔죠? 5번 가시게 일어난 고구려 관련 사건은 태학 설립, 소수리망, 평양천도, 장수왕. 그러면 미원소광장이니까 소광장이죠. 광개토왕 찾으면 되겠죠? 정답 3번 후영, 격파, 요동지역 차지. 광개토왕 업적 3번입니다. 우리가 광개토왕 업적 공부할 때 난, 백숙, 신라면, 후동 외우죠. 거란, 백제, 숙신, 신라구원, 후영, 격파, 동부여, 정벌. 난 신라면도 먹고 백숙도 먹고 우동도 먹을 거야 이거죠. 네, 그래서 정답 3번. 6번입니다. 가구광의 업적. 가구광은 틀린 거 찾는 거.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았다. 사기친 왕. 태조 왕건. 왕건 아닌 거 찾는 거니까 정답 3번. 개경을 황도라고 불렀다. 요거는 광종의 업적이죠. 정답 3번입니다. 요것도 쉬웠다. 7번. 다음 대화가 오고 간 시기는 소손용 서희 나오니까 거란의 제1차 침략 때 일입니다. 거란 제1차 침략, 거란의 성종 때예요. 거란 성종 때, 우리도 성종 때, 그쵸,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면은 요 시기는, 귀주대첩이 근거가 되는데, 이걸 거란의 1차, 2차, 3차 가운데에서 1차 서희, 2차 강조, 양규, 3차 강감찬이거든요? 그럼 3차 강감찬이가 귀주대첩이니까 요거는 1차 때고, 귀주대첩은 3차니까 정답 가가 되겠죠. 정답 1번이 됩니다. 아주 쉬웠죠? 8번, 미추신 국왕. 친히 언문 28글자를 만들었는데 세종대왕 찾는 문제죠. 그럼 세종대왕 찾는 문제니까 정답 항상 내는 게 뭐예요? 삼강행실도 정답 2번. 아니면 농사직설, 아니면 칠정산 내외편 3개 중에 하나. 그래서 세종대왕 하면은 세종대왕이니까 3개의 종류, 3개의 종류책을 기억하라. 첫째 세종이니까 3개의 종류. 첫 번째 삼강행실도. 그 다음에 7 숫자 7 칠정산 내외편. 그 다음 마지막 농사직설이에요. 알겠죠? 3, 7 농사직설 3개. 정답 2번. 9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신집권기 불교의 세속화를 비판하면서 결사운동을 주도하여 수선사를 결성하였다. 수선사 결사운동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수선사 결사운동. 진울은 정해쌍수 도노점수를 내세웠죠? 정답 4번. 그래서 정답 4번. 문제 없습니다. 10번 미추신 국왕의 정책은 국왕은 성균관 앞에다가 두루 사귀되 편당을 짓지 않는 건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편당을 짓고 두루 사귀지 않는 건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탕평비 세웠다. 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죠. 이거 한문으로 공부했죠. 주의불비 비불주 군자지 공심 소인 사의 이렇게 했죠. 소인지 사의라. 한문으로 공부했던 이거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영조. 그래서 영조 찾는 거니까 정답 1번.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1750년. 나머지는 모두 정조. 11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저런 거 뭐 필요 없고요. 세 번째 성학십도 나왔죠. 성학십도 나오니까 황도 이황 찾는 문제. 정답 3번. 유성룡이 제자고 영남학파 남인이죠. 나머지는 뭐 문제 없습니다. 실학자 문제 보기로 나왔는데 뭐 한전론 뭐 여전제 이런 거 다 실학 문제인데 상관없고 만약에 뭐 헷갈렸으면 2번 정도? 2번 정도 헷갈리면은 초심자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있던 사실로 아닌 것은 제가 강조한 문제죠. 뭐 이 마당에 뭐 제가 이런 걸 뭐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미리 다 얘기했어요. 이미 문제 완전 똑같이 제가 이렇게 낼 거라고 했죠. 순서별 문제 뭐가 나와요? 고종 강제 퇴위 그리고 정미 7조약 요거 순서별. 그래서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하고 정미 7조약이 나왔다. 여러 번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고 정답 1번 고종 강제 퇴위 그 다음 정미 7조약. 그래서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벌써 3차군 3차 차관 군대 해산 거기 나오죠? 차관 일본인은 차관 임명한다. 정답 1번. 그리고 군대 해산. 12번의 그 정미 7조약 다음의 문제고요. 그죠? 그다음 13번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 요거는 관세를 납부한다. 조미조약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없고요.
그 37관의 세 번째 줄 보면 1개월 전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방공령 조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세와 방공령이 나오면 최국대우까지 들어간다고. 조일 통상장정. 그래서 정답 2번. 3개. 그래서 최고 관세, 최고 관세해. 그래서 최국대우, 거중조정, 관세 이런 내용들을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이게 최고 관세해 조미주에게 영향을 받은 조일통상장정 방공령입니다. 정답 2번. 그 다음은 13번이 난이도 중쯤 되니까 중하. 14번 밑줄친 내가 누구냐. 이건 만약에 이 사료가 만약에 잘 몰랐으면 이 사료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속어법, 그죠? 그래서 기억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추석을 지내신 분 한 분밖에 없잖아요. 김구.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 김구. 그럼 기억 니은은 똑같이 김구. 그다음에 디귿 조선 의용대를 창설한 김원봉. 조선혁명군 지휘한 영능가 전투 양세봉. 그럼 김구, 김원봉, 양세봉이니까 김구가 답이지. 기억 니은. 정답 1번. 그럼 위에 있는 사료는 볼 필요가 없다. 그죠? 묶음만 잘하면 되니까. 이건 김구, 기억 김구, 니은 김구, 디귿 김원봉, 리을 양세봉. 그럼 김구가 답이지 뭐. 그지? 15번. 이 선언으로 시작된 독립운동은 우리는 지금 조선이 자주 독립국이고 조선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5등은 이해야 조선의 자주 독립국인과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거를 이렇게 해석한 건데, 이렇게 풀어 쓴 건데, 기미 독립선언문이잖아요. 그죠? 그럼 3.1운동이니까 정답 3번. 3.1운동 때문에 일제가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꾸었다.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 한데 문제는 이 사료가 뭔지 몰랐으면 틀렸을 거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16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일단 제가 강조드린 게 뭐였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다 외우기 어렵다. 근데 정말 해답 아닌 것만 제가 말했죠. 그러니까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아닌 거 위주로 공부하라 했죠. 사기칠 수 있는 거. 첫 번째, 경복궁 아니야! 이랬죠. 경복궁 아니야! 이랬죠. 이게 목소리 들렸죠.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기억 경복궁 아니야! 그래서 기억 무조건 빼고. 그럼 이제 석촌동 고분군과 남한산성과 가역 고분군 이런 걸 이제 낸 건데, 만약에 틀렸으면은 이게 틀렸을 건데, 석촌동 고분군은 서울이잖아요. 그죠? 서울에 석촌동 고분군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있나? 있긴 있는데, 석촌동 고분군은 문화유산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남한산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남한산성 제가 성을 기억하라 했죠. 성. 그래서 남한산성 또 뭐였어요? 우리나라 성. 수원화성이 있다 했죠. 수원화성. 그래서 남한산성, 수원화성 이런 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고 오답으로 나는 거 한양도성 아니라 했죠. 그죠? 한양도성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다 해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남한산성 맞고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입장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한산성 들어가면 입장료를 내야 돼요. 석촌동 고분군은 안 내도 돼요. 그게 차이예요. 그다음에 가역 고분군.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새로 등재된 것 중에 하나가 가역 고분군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다. 그래서 아니야 라고 하는 거 기억 제외하면서 이야 하는 게 니은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냐 니은 리을이냐를 헷갈렸을 거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정답은 4번. 7번 가에 대한 설명. 임시정부의 군대거든요. 그럼 광복군을 찾으면 돼요. 그럼 광복군을 찾는 문제니까 아닌 거죠. 정답 1번. 이거 2라고 해서 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광복군 찾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근데 1번이 광복군이 아니고 2, 3, 4가 광복군이거든요. 그래서 상선고 전투는 한국 독립군입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군과 한국 광복군 구분하기. 그래서 정답 1번. 18번. 다음 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의 일은 내용을 보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과 미합중국.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 군사동맹을 체결한다니까 미합중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서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을 찾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베트남에 한국군 전투부대가 파견되었다. 그다음 나머지 1, 3, 4라고 하는 건 모두 6.25 전쟁 중에 있던 거라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있던 거 찾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다. 19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은 이것도 많이 풀어봤죠. 대한제국 인민 이외에 토지 소유자가 될 권리가 없다. 그럼 대한제국 인민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외국인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한 거야. 1898년 대한제국 양지하문 설치거든요. 그럼 대한제국을 찾는 문제. 그래서 1. 광무연호 대한제국. 3. 구본신참 광무개혁의 기본 방향이고 전차 부설. 제가 전차 철도 1899, 9999, 9999 이랬죠? 이건 대한제국이니까 정답 2번. 교육 입국 조선은 제2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군사 교육 2차. 군사제도, 사법제도, 교육제도 개혁. 네. 정답 2번. 마지막 20번. 병제병, 오신척, 병제병, 오신척,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호, 병인 양요. 그리고 5. 오페르트 도굴비수 사건, 신미 양요, 처척합의 걸림. 이거거든요. 그래서 병제병, 오신척으로 찾는 1초 컷 문제. 정답 라나다가. 100점이 나와야 돼요. 100점이 아니라면 그냥 하나 정도까지는 틀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합격을 하시려면은 이제 타 과목의 밸런스를 맞추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90점, 최소한 90점 이상 맞아야 한국사에서는 합격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도 많았을 것이고 95점도 진짜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위 10% 평균이 93점쯤 될 가능성, 92에서 93점. 물론 요즘 공부 안 하긴 하니까 한국사에 대해서 크게 공부 안 하시거든요, 옛날만큼. 그러니까 좀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옛날 기준으로 하면 거의 95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95를 무조건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데 저는 요거를 90점으로 좀 낮춰드렸어요. 왜? 요즘 공부 안 하시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했고요. 내년에 이제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또 공부할 건데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뭐 말이 필요 없고 남자가 한번 얘기하면 결과로 보여줘야지 입만 살아서 사기꾼처럼 덩덩 살아가지고 뭐 저거 필요 없어요. 문제, 모의고사 문제로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이 100점 95점이에요. 한번 만약에 실패했다면 다시 재도전해서 내년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 탓이 아닙니다. 니 탓이요, 니 탓이요, 니 탓이에요. 저는 다 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좋은 결과, 만약 못했다면 좋은 결과로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감사합니다.